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무리 잘 돼가고 있죠? 네. 자, 41번. 오늘, 평균 점수가, 네,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60점대 이상. 쉬운 것도 쉽고, 어려운 거는 좀 아주 어렵고, 그렇죠. 네, 본시험도 이럴걸요. 4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고, 맞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러분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리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될 도시 또는 군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겁니다. 네, 잠깐 볼까요? 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때 대한민국에는 모든 도시죠. 모든 도시, 뭐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까지, 여기까지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또 군은 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때 군에서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군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는 그 광역시를 하나의 도시 단위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되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다 별도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번 용어 문제는 우리 정답률이 지금 여러분 중에서 평균이 60점이 넘는 분들인데 정답률이 33%예요. 그러니까 한 약 40% 정도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용어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어적인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답은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수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T급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은 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T급번이 정답이죠? 네, 맞게 됩니다. 잠깐 한번 봐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이 전부 기반시설이죠. 자,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도로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라고 하게 돼요.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도로를 만들고 강한대교를 건설하고 부산 지하철을 만들면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리얼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방금 설명드린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택지개발 축적법상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T급번 하나가 옳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2번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6개는 글자 한 톨도
안 틀리게 약조했죠. 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과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이 허가를 받지 않는다. 2번이 틀렸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앞을 볼까요? 우리 개발이 허가를 할 때 허가 대상 규모죠. 허가 대상 규모. 이때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이었죠. 자, 저희들 이렇게 암기했을 겁니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농공관 그렇게 웃었죠.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 미만이면은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허가를 하여 줄 수 있는 기준 면적이 3만 제곱 미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면은 형질 변경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이죠. 보전녹지지역과 번호,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보.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얼마죠? 5천 제곱 미만이면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이 5,000제곱 미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000제곱 미만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고 개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소개드린 거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허가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개발 허가를 하여 줄 수 있는 기준 면적이죠. 그래서 5,000제곱 미만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고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비 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 행비 제한은 개별법 맞죠? 수도법에 의해서 건축제를 받게 됩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적 특수를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시가와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하고 그리고 보전 용도 지역이죠. 유보 용도하고 보전 용도니까 개발지역입니까? 비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 이렇게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 해당하는 이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디에 해당되죠? 보전 용도니까 난개발 방지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근데 유보 용도는 어떻게 되죠? 녹지지역 중에서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녹지, 그리고 나가면은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유보용도. 보전용도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전부 보전용도입니다.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리고 보전관리,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용도 그렇게 되죠. 이거 우리 동행 3행가 나갔지 않나요? 그죠? 백선 아니면 동행에서 아마 문제가 나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 부분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정확하죠? 43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 여러분 초속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요.
4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의 효력은 그 후속 조치로서 진도면을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4번 43번은 여러분 100% 정답을 찾았네요. 네, 다 맞았어요. 44번 국토교급상 용도지구와 그 지정 목적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뭐죠?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녹지적을 해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자연 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자연 취락지구 지정 목적이 어떻게 되죠? 자연 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녹관농자 이 네 개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죠.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자연 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많이 했던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국토교급상 개발인 허가의 이행담보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자,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을 담보를 잡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다. 예치 사유 맞습니까? 네. 우리 그 이행보증금 외치 사유,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어떻게 외웠죠? 이행보증금 외치 사유, 네. 굴비, 발차기. 그렇게 외웠었죠. 굴비, 발차기. 이게 뭐죠? 굴착으로, 네. 붕괴, 손괴, 우리가 있는 경우. 위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죠. B는 뭐죠? 비탈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죠. 비탈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발은 뭐죠? 발파로 인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죠. 차는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될 때. 기도 뭐죠? 방금 이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이행보증금 외치 금액은 세 번째 줄여 볼까요?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맞죠? 이거 정답을 하신 분이 제법 되네요. 네. 2번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입 원칙,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죠. 4번 이행보증금은 개발인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사를 받은 때 즉시 국고금관리법상 국고의 기속이 아니고 개발인 허가 받은 자에게 반환이 되죠. 반환. 네. 이행보증금은 개발인 허가 받은 자가 준공사를 받은 때 즉시 이를 개발인 허가 받은 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개발인 허가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대집행에 의한 원상회복 가능하고요. 46번 국토교급상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 수립 시 양쪽 모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에 봐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2번에 근처의 용도 제한, 3번 금필, 4번 용적률 여기까지. 동그라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죠? 성장관리 방안이죠. 동그라 1번부터 4번까지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5번을 추가하면 5번까지 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양쪽 모두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고 5번은 어디에만 포함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100% 전부가 정답을 찾으셨네요. 오늘 전부가 정답 찾은 문제가 이 두 문제가 되네요. 네. 자, 잘하셨고요. 47번 국토교급상 도시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계법상 도시첨단상업단지는 도시지역이 결정구 시공을 본다. 맞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도시적인 결정구시를 본다. 단, 그 상계법상 산업단지 가운데서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지 않죠? 농공단지, 그렇죠. 농공단지는 네, 도시지역 결정구시가 의제되는 대상의 제외, 그렇게 됩니다. 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부 도시적인 결정구시로 본다, 그렇게 되죠. 2번, 도시적인 세부 용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행위자는 보존 녹지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맞고요. 3번, 도시적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적에서는 두 가지잖아.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과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4번에 예외가 있죠. 도시적인데 뭐죠? 녹지적이에요. 자, 4번 보세요. 자, 녹지적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잠깐 볼래요. 우리 이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도시적에서 도시적에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시적인 농지는 대부분 그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즉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가 녹지적이라고, 녹지적. 만약에 녹지적이면은 녹지적에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녹지적에 있는 농지라면 대부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녹지적 안에 있고 또 그 녹지적 안에 있는 농지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개발할 수 있습니까? 농사 지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만 취득해서 농사를 지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48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네. 3개월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죠. 네. 2번,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3번, 국토교도 장관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시당수의 의견을 듣고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여러분,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한번 같이 볼까요? 뭐 통째로 정리해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부산 지하철 건설 사업하고 강원대교 건설 사업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맞죠? 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아니, 부산 지하철 만들고 부산 강원대교 건설하고 하면은 누구 이름을 합니까? 부산시장 이름을 하는 거지 뭐.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과 한강대교 건설 사업이라면 누구죠? 서울시장 이름을 하겠지 뭐.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군수, 관할 시장군수와 사업 시행자 되는 게 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거 있죠. 자, 여기는 부산이에요. 여기는 인근의 경남 양산입니다. 경남 양산. 그러면
부산 지하철이 경남 양산에 걸쳐서 지하철이 건설되어 있다고. 자, 이렇게 도시공 객실 사업이 두 개성의 시군 관할구에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시행을 어떻게 결정하죠? 관계된 시장으로서, 이거는 누구죠? 부산시장과 양산시장이 협의합니다. 협의하여서 둘 중 하나를 시행자로 정하게 됩니다. 시행자로 관계된 시장으로서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도시공 객실 사업이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게 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죠.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 객실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자 되죠? 국장.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은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즉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 객실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인천시 관할구역이지만 인천광역시장이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그리고 도시공 객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면은 누가 되죠? 관할도지사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 객실 사업, 제가 무엇을 예를 들었을까요? GTX, 그죠? 우리 경기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GTX 건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관할구의 두 개성의 도시와 군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에요. 이렇게 도시공 객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관할도지사 사업 시행자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48번에 3번 다시 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시장소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죠? 관할도지사가 직접 도시공 객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48번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정답률 높습니다. 83%가 정답을 찾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4번. 자, 도시공 객실 사업 절차에서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의 성수로 본다. 맞죠? 5번. 국공유지로서 도시공 객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게 뭐죠?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죠. 자, 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위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확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9번. 국토기급상 도시공 객실 사업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 토지를 출입 동그라미 하죠.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는 관계되는 시청군청에 가서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단 허가를 받고 출입하더라도 출입할 날이 며칠 전까지 출입의 일지와 장소를 미리 알립니까? 7일. 출입은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미리 출입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게 됩니다. 1번 정확하죠? 다만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2번 행정청인 도시공 객실 사업 시행자라면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습니까? 허가 없이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맞죠? 3번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동그라미 합니다.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나 흙이나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고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 변경 제거, 변경 동그라미, 제거 동그라미.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절차는 같죠? 네, 뭐죠?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 그래서 1번 출입 절차는 허가. 3번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 절차는 동의. 그렇게 우리 외웠다고. 4번. 위 3번. 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할 때는 그 토지를 사용할 날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할 날에 며칠 전까지 알려야 되죠? 3일. 출입은 7일 전까지.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렇게 되죠. 5번.
행위로 인해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합니다. 여러분 손실보상할 자는 출입 등 행위자가 손실보상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공격시설 사업의 시행자 정확하죠. 50번 국도교육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유발기소 기반시설 유발기소도 동영에서 한 번은 제가 문제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여기 딱 펼쳐놓고 그 2.5부터 제일 크잖아요. 유발기소 큰 거부터 이렇게 뭐 2.1 이렇게 모아서 같이 외워보시고 알겠죠? 1.0도 외우고 0.9 이렇게 외워 나가셔야 돼요. 네, 같이 볼까요? 펄프 종이제품 제조 공장의 유발기소가 가장 크죠. 2.5, 2.5. 1번이 정답이고 목재하고 나무 제품 제조 공장이 그 다음이에요. 2.1, 2.1. 위락시설도 2.1. 이종 건생시설은 1.6. 무나무 집배시설이 1.4. 그렇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나중에 여기 펼쳐놓고 한번 큰 거부터 낮은 순서로 좀 암기를 하고 정리하십시오. 51번. 국도교육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거 맞습니까? 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모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 즉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지정권자 됩니다. 2번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틀렸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대지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녹지지역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녹지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뭐 나대지가 없는 녹지는 없잖아요. 대부분 녹지지역은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죠. 네, 정답률 높아요. 67% 정도가 정답을 찾으셨네요. 네. 그리고 1번하고 5번을 정답하신 분도 좀 제법되고요. 네. 52번. 국토교육법상 각종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2번. 시당구수가 광역도시구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그 다음에 2번. 시당구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구역은 국장의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연습 많이 했죠?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시장이나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결정에 대한 징도를 작성하면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이 정답이죠. 52번 문제를 만든 이유가 2번하고 3번을 강조하려고 만든 거예요. 3번 안 봐요. 3번에 보면 시장구서 작성 지정도면은 원칙적으로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만 줄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결정에 대한 징도를 작성했다면은 이 경우는 시정서 작성했더라도 도지사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2번, 3번 때문에 만든 문제니까 실수 없도록 준비해둡니다. 3번 다시 보면은 시장서 작성 정도면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결정에 대한 징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정답률 50%밖에 안 돼요. 네, 실수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4번.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잖아요. 5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5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온다. A, B의 순서를 알맞은 것은 1번 기억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중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자 도시개발하기 전에 임야구였고요. 전답과 순등 문제였습니다. 농림지역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농림지역이었어. 근데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입니다. 농림지역에다가 여기다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저렇게 농림지역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은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리잖아.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적은 도시로 변경되어버리고,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버리면은 신도시로 개발됐습니까? 개발을 못한 상태입니까? 개발을 못한 상태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야. 그러면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대로 있습니까? 신도시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지로 환원됩니까? 지정된 농림지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53번의 니은번 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어도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이때는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이 경우에도 사업 중단이잖아. 사업 중단. 사업 중단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때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그 지역의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 이상이면은 2년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5년으로 해야 되잖아. 여기는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2년이 맞는 거죠. 정답은 2번 그렇게 됩니다. 이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잠깐 한번 보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그죠? 네, 한번 봐요.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이렇게 쭉 진행되죠.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 하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뭐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되고요.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이제 공사 착수 시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진행돼요. 그때 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가 딱 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내 땅이지만 건축물의 건축등을 관할 시청구역에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역 지정고시 후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행위자만 당하게 되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발계획을 공부했거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등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역 지정을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금방 이거죠.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이 없으면은 다음날 2년이 된 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됐는데 그 개발구역 수립고시가 지나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실시 없으면 또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자, 2년과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넘으면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년과 3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2년과 3년을 5년으로 해야 되니까 2년과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해제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그 미만입니까? 미만인 경우라는 거죠. 자, 54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정답률이 50% 나왔구나 그래도. 네. 54번. 정답률이 얼마 안 되구나. 33%. 초토화되구나. 초토화. 잠깐만요. 그러니까 54번 정도의 문제를 정답을 찾아야 실력이 좀 있는 거야. 이 정도 내공을 쌓아야 된단 말이야. 54번 한번 봐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이 정답인데, 5번 한번 볼까요? 5번. 5번. 물어볼게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 토지, 수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는 두 가지잖아. 조성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또 뭐죠? 수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개발자에게 공급될 수도 있고, 또 뭐죠? 원형지,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짜입니까? 가격을 결정합니까? 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그때 조성 토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죠? 감정 가격 기준이잖아.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이잖아. 예외적으로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플러스 원형지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 이게 기준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고 원형지 개발자가 어떻게 하죠?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환지 방식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이제 술술 나와야 되지. 토지, 평가, 협의회,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은 수용방식이 필요합니까? 환지방식이 하나입니까? 환지방식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할 때만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수용방식에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를 우리가 외웠다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나머지 청산이 뭐냐? 청산이 뭔데요? 청산은 잠깐만 항상 그 공법은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기본적인 개요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이 뭐죠? 제가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청산이. 예를 들면 이게 청산이잖아요. 이게요. 도시개발 사업종 100번지, 도시개발 사업종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1000제곱미터의 종전 토지 소지가 갑이었잖아요. 토지 소지가 갑돌이는 도시개발 진행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다고. 만약에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토지 부담률이 50%면 갑은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땅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환지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500제곱미터를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로 되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만약에 1000제곱미터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범률 50%면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주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늘려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6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 토지 범률보다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 이것이 뭐죠? 정환지. 정환자면은 100제곱미터 땅값을 갑으로부터 종전 토지 소유로부터 시행자가 징수해 가요. 이게 뭐죠? 청산하는 거지. 근데 징수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만약에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법률을 50% 토지 법률이 적용되면 500제곱미터 교부해 주는 게 원칙인데 400제곱미터 교부한 거예요. 400제곱미터를. 그럼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잖아. 이것은 뭐죠? 감환지가 되잖아. 근데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시행자가 이번에는 갑에게 종전 토지자에게 교부해 주죠. 청산한다. 근데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잖아. 그러면은 청환지, 감환지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까? 청산 절차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이 청산도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에서만 청산에 관한 사항도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 수용 방식에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위에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잠깐만요.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50%는 1000제곱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환지로 돌려줘야 되고 나머지 50%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갑에게 환지로 정해주지 않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지 않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해서 그게 뭐죠? 보류지잖아.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합니다. 이게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류지 지정과 채비지 지정도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이 하나입니까? 환지 방식에만 필요한 제도잖아. 그 다음에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 지정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환지 방식의 하나는 절차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용 방식에도 조성토지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고 은행지는 감정가격에 공사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은행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평가할 때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모두 필요하지. 환지 방식 하나요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성토지 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나입니까? 환지 방식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내공을 쌓아야 이 정도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54번 정도를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걱정 없이 제가 여러분을 그죠 기다릴 수 있는데 정답률 33%니까 좀 걱정이 좀 되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5분. 55분부터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을 할게요.